지치고 어두운 마음을 헤맬 때 나의 등대가 돼.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지금은 11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죠.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켰습니다. 일단 2주 전에 제가 한강에서 찍은 영상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월 20일 전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 기준에서는 8월 FOMC 때까지는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게 오늘 좀 결과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차익 매물성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고 나서 2천억을 다시 순매수했어요. 예, 그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오늘 오후장부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의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 예, 저는 오늘 투매가 좀 나왔다고 보고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뭐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매매한 거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연말까지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추세 매매였고, 애지간하면 제가 시총이 무거운 거는 잘 매매 안 하잖아요. 저는 어떤 차티스트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예, 탄력적인 것만 매매를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의 이 삼성전자 그리고 대형 IT주들의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 반등 자리라고 저는 보고 오늘 매수를 들어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신용을 때려서 들어갔어요. 예, SK하이닉스하고. 나머지는 저는 신용을 원래 안 쓰고 정말 무거운 것들 할 때는 신용을 써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5배, 5배까지도 이제 신용이 들어가는데 저는 3배만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신용을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용을 쓰란 말이 아니고, 저는 평상시 신용을 안 써요. 예, 근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가 있고, 정말 이 단기 반등 자리, 확실한 단기 반등 자리라 그러면 저는 신용을 씁니다. 대형주에 한해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고, 시장의 어떤 폭락, 이번 폭락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폭락이라고까지는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하락은 그냥 조정받은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좋았다가 갑자기 좀 밀리니까 폭락이라고 느끼는 거지, 원래 조정이 이렇게 와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면은 이런 상황을 계속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경험 안 하고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워낙 좋았던 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지금 밀리잖아요. 제가 앞전 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좋은 시절은 이제 좀 많이 지나갔다. 예, 이 시장에서 계속 제가 이제 강조했었던 거죠. 예, 점점 더 이 올라가는 종목 수들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도. 예,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동안 돈을 벌어놨어야 한다. 물론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내지만 쏠림이 점점 심해진다 이거예요. 쏠림이 점점, 오히려. 예, 쏠림이 점점 심해진다. 감사합니다. 예, 쏠림이 점점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바로 그 근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고 나서 이제 하락했다 뭐 이렇게들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좀 근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기라고,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만기 이 합성 포지션이라든지 선물 옵션의 그 합성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봤을 때 지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마지노선, 삼성전자가 더 밀리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저는 밀릴 것이라고 보고 오늘 신용으로 매수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수익이 나나 안 나나. 저는 이거를 계속 들고 갈 건 아니고요. 한 10% 정도. 10% 정도면 이제 8만원 초반이겠죠. 8만원 선에서 저는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단기 반등.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 안에 못 올라가면 저는 바로 던질 거예요. 그거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반등하는 것도. 그러니까 찐반이 아니냐를 이제 결정짓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빨리 안 올라가면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게 바닥이라 그러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산 근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이제 조정 얘기를 하고 일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현금화 시켰을 거 아니에요. 조정이 올 것이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현금화 시키고, 그런 연휴에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장비주를 이제 샀잖아요. 트레이더 입장에서요, 대형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이 하락이 아니라 그냥 급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업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내려가요, 단기간에. 그래서 패닉셀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퍼나 어떤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더 깊이 내려가요. 그러면 그게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락에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는 기업 펀더멘탈보다 기술적인 분석을 더 중점을 두고 저는 매수를 잡는 편이에요. 그냥 횡보하다가 매수하는 거는 기업 펀더멘탈을 더 많이 보겠죠. 하지만 이 단기 급락을 할 때는 밑에서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앞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어떤 배팅을 할 때는 배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제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주가 한 50%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주 좀 갖고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현금화 시켰던 것들을 요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산 겁니다. 신용을 때려가지고. 저는 올해 초부터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우주항공주, 제약바이오잖아요.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업종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종목들, 우주항공주는 이제 업종 차트가 없는데,
그냥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예, 우주항공주하고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올해. 예, 해운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 그 해운주는 이게 작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해운 섹터가.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 올해 일부분 오른 거고, 근데 올해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만 봐도 예, 제 말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 제가 왜 올 초부터 계속 제약바이오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확산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을 더 면밀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 예. 그리고 우주항주 같은 경우는 핵심은 스페이스X라고 뭐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주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일부분 팔기도 했지만, 예, 제가 좋아하는 이제 구간 매매, 기본 물량 보유하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그거를 지금 올해 벌써 3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뭐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종목을 잘 이제 구별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바닥 밑에서 샀잖아요. 예. 살 때마다 계속 모아왔단 말이죠, 올 초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힌트 이런 거는 다 과거 영상에 있으니까, 예, 그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예, 공부가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단은 제가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3100, 저는 그렇게 마지노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제 스탠스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 지수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외 선물, 뭐 국내 파생, 그리고 미 국채, 예, 그리고 증시 어떤 재반 여건, 주변 여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절대 그 지금 끝나는 시장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가리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이 나올 때가 있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어쨌든 뭐 제 의견은 떨어지면 기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앞으로는 그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의 의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계속 일관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용도 좀 같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워낙 또 불안해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유튜브 상에도 쌀 때 사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생략하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좀 뭐 이번에 잡은 거는 뭐 기술적으로 잡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폴더블 폰하고 그 스마트폰의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다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 교체 시기가 이제 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롤러블 같은 경우는 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이제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액정이. 근데 이 지금 액정이 안 깨진단 말이죠, 이걸로 이제 이 휴대폰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교체 시기가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체를 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제 IM 사업부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핵심은 그거예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뭐 디램 가격이 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고, 예, 하잖아요. 여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년이나 해서, 예, 교체 시기가 오면은
삼성전자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제 매일 오신 것 중에서 좀 많았던 게 그거예요. 그 대선 테마주나 철진한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4월 달에 그 원전주 영상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부터는 대선 인물주나 대선 테마주는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답장을 해드린 분들도 꽤 있어요. 대선 테마주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중에 답장을 제가 해드린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런 데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급은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싼 종목이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차트를 무너뜨려요,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차트가 깨지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내려오면 잡는단 말이죠, 개별주들을. 실적도 막 없고 테마들. 그러니까 좀 초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들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자르고 나오시는 게 그나마 있는 자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대선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판에 정말 변수가 나와가지고 뭐 누구 하나 지금 1, 2위 중에 누구 하나가 진짜 사퇴를 한다거나 뭐 이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요, 도박이에요, 도박. 여기 지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근거로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말고 단기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인 수익이라고는 하지만 투자란 말이죠. 투자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차트라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그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모른다 그러면 차트라도 어느 정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주식에 있어서 심리가 어려운 거지, 차트나 어떤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웬만한 사람 6개월이면, 정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면 6개월이면 분석 끝나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건 제가 많은 사람을 지난 10년 동안 가르쳐 봐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약손절이라 그러면 빨리 나오시는 게 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주식 얘기는 이제 저는 올해 스탠스도 비슷했고 계속 같았었고,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드린 것 같아요. 저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 그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선정되신 분들은 자신이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백신을 맞았다고. 절반 이상 인원이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제가 이제 모임을 그냥 8월 말 정도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인원 제한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도 여기 관공서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뭐 미뤄질 건데,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으면 저 이벤트 식사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뭐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또 팁을 드리려고 하니까 직접 뵙고요. 이게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끝날지도 모르겠고, 내년에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이벤트를 지금 그냥 진행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만 앞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악마 트레이더라고
그리고 지금 이 악마 트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컨텐츠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게 찍는 게. 예, 지금 찍고 있는데 예, 꽤 오래 걸려요. 8월 말 정도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회차가 이게 또 있거든요. 뭐 한 5부작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기획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찍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저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몸도 만들고 막 살도 지금 한 7kg 뺐어요. 예. 뭐 나름 좀 그래도 컨텐츠답게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걸 이제 찍는 거기 때문에, 예, 할 거면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오늘도 지금 뭐 굉장히 좀 뭐 하루에 한 끼씩 먹는데 견과류만 먹고 막, 예, 하루에 막 4시간씩 걷고 이래요. 예, 어찌됐건 그거 뭐 되면 그 전에 이제 그 모임도 이제 할 생각이어서 그게 이제 나오면은 좀 더 바빠질 것 같아갖고, 예. 그렇고, 이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거의 매일 메일이 오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 지금.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솔직히 저도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과거 영상에 굉장히 좋은 팁이 많습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셔가지고 이 본인의 어떤 그 단점, 뭐 본인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시장에 있어서, 예, 그런 과거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예, 제가 뭐 지금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예, 스타일이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 성향이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예, 그러니까는 좀 뭐 지난 거는 사실 누구나 지난 영상은 새로운 영상을 보고 싶지 지난 영상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 밑바닥까지 가보면은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공부하세요. 가기 전에 밑바닥 가서 느끼지 말고, 예, 이 밑바닥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밑바닥이라는 거는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이런 시절에, 예, 이 길이 왜 이래 이거, 이런 좋은 시절에 밑바닥인 거를 경험을 안 해도 되는 시절이에요.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유튜브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예,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주식을. 예, 그러니까 좀 지금도 이렇게 메일 오시는 거 보면 지금 이미 또 밑바닥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예, 그분들은 빨리 본인의 이 성향이나 주식을 대하는 본인의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거를 빨리 탈바꿈을 하셔서, 예, 하루라도 빨리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예. 참, 저도 옛날 생각하면은 가슴이 참 아픈데, 그런 메일을 볼 때마다 굉장히 쓰려요, 저도. 예, 왜냐하면 저는 그 길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쓰리죠. 예, 마음이. 누구보다도 힘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는. 일단 다음 주에 시장은 저 반반입니다.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내려앉을 확률이 있어요. 예, 반등이 나왔다가
FOMC가 오면 그 이후로 또 내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어쨌든 옵션 만기일, 예, 그때까지는 그 무렵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꺼지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니까. 그리고 오늘 뭐 인텔이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장 초반인데 미장은. 예. 그래서 저는 미국 장은 별로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풀로 신용으로 이제 매수를 했겠죠. 예. 예, 어찌됐건 다음 주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저는 여기 행선지에 다 도착을 해서,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안녕. 끝난 줄 알았지? 와, 어이가 없네. 코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코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영상에 다 얘기를 했고, 저는 지금 메이저 코인도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 2주 안에 다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진짜 끝낼게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안녕.